자, 4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3-43페이지. 맨 밑에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사례에 보면 임대사업자인 갑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이라 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경 쓰지 말고 법인세법에 따른 2021년도 간주임대료를 추계가 아닌 경우와 추계가 맞는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오 돼 있죠. 자, 임대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올해는 2021년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반기 184일 동안만 빌려준 거죠. 자, 임대 조건은 월 임대료는 300만 원, 보증금은 2억 원을 수령하는 조건인데 보증금은 미리 좀 받았네요. 2021년 6월 25일에 수령했네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 자, 부동산 취득가액은 1억 2천이다. 1억 2천인데 그 중에는 토지가액이 2천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토지가액 제외하고 계산할 거고. 자, 보증금 운용수익에는 이자 수익 3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40만 원, 정기예금 이자를 3%라고 가정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추계가 아닌 경우부터 합니다. 법인세법부터 할게요. 자, 보증금 적수 2억 원 곱하기 하반기 184일이에요. 7월 1일부터니까 184일. 자, 빼기. 자, 건설비 적수는 아까 1억 2천이었는데 토지가액 2천만 원 차감하고 1억만 곱하기 184일.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를 아까 3%라고 가정했고 365로 나옵니다. 여기서 금융수익 차감한다. 금융수익 차감하는데 금융수익 보니까 아까 이자수익 30만원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40만원 있네요. 30만원과 40만원. 요걸 계산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뭐 얼마 되죠? 숫자 보니까 좀 더럽게 나오네요. 됐죠? 됐습니다. 요 정도 보고 추계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추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추계인 경우에는 여기다 바로 할게요. 추계인 경우 건설비 적수 차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수익도 차감 안 합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죠. 혹여나 보증금 받은 것 중에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추계시에는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죠? 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다 갖추었대요. 즉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에요.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면 추계인 경우에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모든 법인이 계산 대상이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서식은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정도에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좀 쌓아놨다가 한목에 하자. 자, 3-45페이지로 갑니다. 입금 불산임. 자, 우리는 여태까지 입금 항목을 좀 봤고요. 입금 불산임 항목을 본다. 입금보다는 입금 불산임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왜 그러냐?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원칙,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한 거는 무조건 다 과세하는 주의였다. 물론 그 중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것들, 그리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이런 것들은 원본 씨앗을 구성하니까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다. 입금 불산입 항목을 살펴보자. 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보니까 뭐 입금 불산입의 취지,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 가지고 한 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주요 입금 불산입 항목 되어 있죠. 그죠? 자본 항목에 대한 세법의 처리를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금과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입금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원본에 보면, 취지에 보면 원본 씨앗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자본금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지, 설립하면서. 근데 이걸 만약에 입금으로 봐가지고 이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내버리면 사업 미천 자금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 그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미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세금으로 떼가버리면 미천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원본 씨앗의 개념인 자본금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주식 발행 초과금도 똑같은 개념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거죠. 만약에 현금이 100원, 현금이 120원이 들어왔다. 주식 한 주에 100원이다. 자본금 100원 늘었다. 그럼 나머지가 주발초죠. 그죠? 자, 자본금을 원본 씨앗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다 원본 씨앗이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요만큼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재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발초에 대해서도 또 원본 씨앗의 개념이니까 입금 불산임 항목으로 규정해 놔놓고 요것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소각이 포함되어 있죠. 감자 차익 공부했을 거예요. 회계 시간에. 그죠? 감자 차익은 요런 개념이죠. 자, 감자 차익은 요런 거죠. 감자를 한다. 자, 제가 주식을 발행해 놓은 회사인데, 회사 입장에서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자마자 소각장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이게 감자예요. 그때 제가 주주들한테 얼마를 주고 주식을 사오느냐? 한 주만 사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8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돈이 80원이 나갔죠. 그리고 한 주를 사오자마자 소각장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자본금이 줄어든다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본금이 100원이 줄어든다. 자, 대변자력이 발생했죠. 우리는 지금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라는 걸 했다고. 그래서 감자 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자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의 입장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감자도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자 차익 보면 뭐 원본 씨앗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상법, 회계, 세법 다 똑같은 입장이다. 감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 감자 차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왜? 자본거래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주식 소각이익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 자기 주식의 소각은 유상 감자죠. 그죠? 자기 주식의 소각은 유상 감자입니다.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해볼까? 제가 자기 주식을 한 주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 주식을 한 주를 사가지고 오는데, 얼마에 사온다 할까? 한 주에 80원을 주고 사옵니다. 그럼 자기 주식이 80원이 돼요. 그래 놓고 이 자기 주식을 소각장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기 주식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자본금이 줄어들 거예요. 한 주니까. 자본금은 액면 단위로 100원이 줄어듭니다. 됐죠? 그때 발생하는 대변잔액 20원을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자본금이 줄어드네. 감자라고. 그게 감자 차익이에요. 이 자기 주식의 소각은 자기 주식을 지금 소각한 거죠. 요거는 유상 감자라고. 자, 이게 자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감자라고, 감자. 그죠? 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걸 유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상 감자라 그래.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을 한다고. 이거는 유상 감자를 했다고. 왜?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소각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인다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면 현금이 나가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를 하면서 발생된 대변전의 감자 차익이 발생하게 되지. 즉, 자기 주식의 소각은 유상 감자예요. 그럼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은 감자 차익을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이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금으로. 자, 저 밑에 별표시 3번 한번 보세요. 별표시 3번. 자, 별표시 3번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그죠? 제가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완전 모회사 A가 있고요. 완전 자회사 B사가 있어요. A사, B사.
됐나요? 됐어요? B사의 주주들이 있어요. B사의 주주들이 있다고요. A사에서 B사 주주들로부터 B사 주식을 다 사와. 다 사오고 그 대가로 A사 주식을 줘. 근데 주식 수가 안 맞다든지 금액이 안 맞으면 추가로 돈을 줄 수도 있겠지. 이러면 A사가 B사의 주식을 다 갖게 되거든. 그때 A사가 모회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모회사. 그때 B사는 자회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자회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됐죠? 됐죠? 자, 중간에 보면 B사 주식, 뭐 현금, 자기 주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A사 입장에서 B사 주식을 받아오죠. 그죠? 그리고 A사 입장에서 이 주주들한테 돈을 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그리고 A사 입장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그냥 지급하면 자기 주식이잖아요. 저가 갖고 있던 주식, 자기 주식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해서 줄 수도 있겠죠.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대차가 안 만든 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이전 차익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상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상법 시간에. 제가 올해,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 대상으로 상법 강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걸 상법상 포괄적 이전 차익, 포괄적 교환 차익, 포괄적 이전 차익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요렇게 따져보면 돼. 요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 요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B사 주식을 받은 대가로 A사의 주식 신주를 발행해주고 차익이 발생한 거야. 그럼 요거는 본질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똑같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똑같아. 성격적으로. 그럼 뭐 우리는 법인세법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했잖아.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이전 차익도 똑같이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돼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독특한 거예요. 자, 입금으로 본다. 취지는 자산의 처분 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기 주식의 처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의 처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 시간에 이미 다 공부했을 거예요. 중급회계 책에 그 상권이란다. 중급회계 책에 그 자본 파트에 보면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등장을 해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같은 말로 재발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기 주식이 뭔지는 알죠? 제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인데 돈 주고 그 주식을 사와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주주라고 그러죠. 그 주주 입장에서는 소유주를 주주로 하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주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나의 소유주가 됐다는 얘기,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보유뿐만 아니라 취득의 목적,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다가 2011년에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규제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다 풀어줘 버려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자유식 취득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세무조사,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 주식을 과거 상법 규정처럼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보유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세법 강론 시간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 법인세법에서 공부한 인정이자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이런 거라든지 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든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든지 그리고 대손금으로 송비 처리해도 송금불산입이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는 회사도 있다라고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 자기 주식이다. 자기 주식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 돈 받고 팔았다. 그건 결국 돈 받고 다시 주식을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재발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기 주식의 처분은 재발행이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기 주식을 100원짜리를 액면이 100원이니까 120원에 취득했다 보자. 자기 주식 120원에 취득했다. 돈 주고 취득했다. 이걸 지금부터 처분을 할 겁니다. 처분을 해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40원에 처분했다고 볼게. 현금 140원. 자기 주식 120원. 그럼 20원만큼 대변 잔액이 발생하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된 이익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의 경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가지고 왔기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됐죠? 자,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성격은 뭐냐?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 무슨 말인데? 회계에 보면 자본의 방이 5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방에 자본금. 자, 두 번째 방에 자본잉여금. 자, 세 번째 방에 자본조정. 자, 네 번째 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 다섯 번째 방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방이 5개가 있죠. 이 중에 자본잉여금, 자유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방에 흘러 들어가죠. 요게 회계의 입장, 그리고 상법의 입장. 회계랑 상법의 입장이 같아요. 근데 세법은 입장이 달라요. 세법은 어떻게 입장이 다르냐? 세법에서 자유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 자기 주식 있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회계에서 자기 주식은 뭘로 처리하던가요? 회계에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부의 자본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 근데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어떻게 다른데? 세법은 이 자기 주식을 그냥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냥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십니까?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걸 돈 주고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처리해요. 똑같이 취급한다고.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랑 돈을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해서 갖고 있는 거랑 동급으로 봐버린다고. 똑같은 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해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그럼 봐봐. 자기 주식이라는 용어에 흔들리지 말고 별도의 자산을 돈 받고 팔았는데 취득가액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았네. 그러면 이건 처분이익이라고. 일반적인 자산을 팔아서 발생된 처분이익.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봅니다. 입금으로. 그래서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입장이 다른데? 회계랑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 부의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에 처분을 했을 때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즉, 자기 주식의 처분을 자본 거래로 봐요. 자본 거래.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 자기 주식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거든. 자, 별도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된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봐요. 즉,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처분 거래를 손익거래로 봅니다. 요게 큰 차이예요. 회계랑 상법의 입장이 같고 법인세법은 입장이 다르다. 됐죠? 그래서 자기주식의 처분은, 그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으로 본다.
자산의 처분이익이라고 돼 있다. 즉 자기주식을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과 별다른 걸로 보지 않고 똑같은 유가증권으로 보겠다.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47페이지에 2.2에 이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에 돼 있죠. 그죠? 자, 뭐 7절에 의제배당 학습부 정리할 것 돼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요걸 그려놨으니까 요거 잠깐만 얘기해보자. 나중에 얘기한다고 뭐 이해가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자, 상법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다만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 준비금의 배당은 입금으로 과세돼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자본 준비금이라는 거는 상법에서 자본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법에서는 자본 잉여금을 자본 준비금이라 그래요. 자본 준비금. 여기 밑에 있네. 자,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의 두 번째 점에 단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 준비금의 배당은 입금으로 과세돼 있죠. 그 밑에 상법 규정 잠깐만 볼게. 상법에 준비금의 감소라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는 적립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이 얘기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손익, 이익이 났다고 볼게. 플러스로 이익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이익잉여금이 되지. 수년간 쌓이면 이걸 우리는 배당의 재원으로 쓰지. 주주들한테 돈으로 주면 현금 배당, 주식으로 주면 주식 배당이지. 아무튼 이익잉여금을 배당의 재원으로 쓴다고. 다시 자본잉여금은 어떤데?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못 쓰잖아. 그럼 자본잉여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뭔데? 회사의 자본 충실화 목적 혹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 됐나요? 됐죠? 그런데 상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희한한 규정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희한한 규정이 들어왔느냐?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결손 보전의 목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거지 배당을 줄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도 방이 또 3개가 있거든. 이익잉여금 안에 법정적립금이라는 방이 있고, 그리고 임의적립금이라는 방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방이 있어. 그때 이 법정적립금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야. 이익준비금. 여러분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쌓던가요? 이익준비금. 회계에서. 자, 매 결산기 이익 배당에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죠. 다시.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에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는 거. 요게 이익 준비금이죠. 상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거 있잖아. 그죠? 회계 시간에 다 공부했죠? 그죠? 아무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상법에 규정이 새로 들어왔다. 어떤 규정이 새로 들어왔느냐? 결손 보존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중에 상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이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어요. 다시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감액시킬 수가 있다고. 금액을. 그리고 그 감액시킨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상법 규정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상법 제 461조에 2 돼 있죠. 회사는 적립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이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2.2 제목
페이지 제일 위에 제명 2.2에 그걸 감액해서 받는 배당 요거에 대해서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금으로 과세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의제배당 파트에서 좀 얘기를 하자. 그렇죠? 자,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자, 3-48페이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발초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근데 밑에 재무의 출자 전환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3-48페이지 맨 밑에 2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돼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많이 할 건 아닌데 시장이 조금 어중돼 가지고 좀 끊었다가 파일을 또 하나 끊었다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